안녕하세요, 창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고1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과학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과학이라는 과목이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었지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받았던 진화론 교육이 성경을 온전히 믿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 대학원 때 우연히 알게 된 한국창조과학회에서 2년 동안의 기초과정과 고급과정의 교육을 받고 난 후 마음속에 찜찜함이 사라졌어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의심의 눈초리로 성경을 바라봤던 저의 교만을 회개한 것이지요. 제가 했던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상식, 과학,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상식과 과학과 진리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상식은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에서 통용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인사는 머리를 숙이거나 악수를 하는데 마사이족의 인사는 침을 뱉는 거예요. 마사이족이 사는 곳에 가서 마사이족 사람이 침을 뱉을 때 화를 낸다면 도리어 침을 뱉은 마사이족 사람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마사이족 사람은 반가워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인데 말이지요. 이렇듯 상식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아요. 반면 진리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 불변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장소가 달라져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위에서 말한 상식, 과학, 진리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과학이에요. 과학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과학은 불변의 진리가 아닌 것도 있어요. 과학은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시간적인 제약을 받아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려고 해요. 15세기까지의 태양계의 운동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한 천동설이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과 다른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16세기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하면서 지동설을 주장하게 돼요.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1633년에 종교 재판까지 받아요. 재판 중에는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지만 그 이후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유명한 일화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듯 과학은 시간이 지나면서 패러다임이 바뀌기도 해요. 이번에는 전류와 전자의 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전류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이 같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책에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다르다고 배워요. 그 이유는 전자의 존재가 밝혀진 것은 전기가 발견되고 한참 후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전기에 대한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1800년 볼타가 볼타 전지를 발명함으로써 전기에 대한 학문적 체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선 내부에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전기가 흐르는지에 대해서 밝혀내기에는 그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기가 흐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정한 것이지요. 그러다가 1987년 톰슨에 의해서 전자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것이 전기를 흐르게 하는 원인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100여 년 동안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정하고 전기에 대한 학문 체계를 구축해 오다가 전류의 방향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고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이지만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약속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원자 모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돌턴은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는 절대 쪼갤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돌턴 시대에는 이것이 과학이었겠지요. 그런데 톰슨은 원자 내부는 플러스 전하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고 전자가 빵 속 건포도처럼 박혀 있다고 주장하게 돼요. 톰슨은 과학적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06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이후 러더퍼드가 원자 내부의 중심에 원자핵, 즉 플러스 전하가 있고 그 주위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마치 행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하듯이 돌고 있는 형태의 원자 모형을 주장하게 돼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08년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보어가 등장하면서 전자는 원자 내에서 정해진 궤도로만 회전한다고 가정하고 수정된 원자 모형을 제시해요. 보어도 192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현재 원자 모형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따르고 있어요. 원자 내의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 없다는 원리예요. 즉,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단지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양자역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하이젠베르크도 193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체드윅은 원자핵 내부에 양성자 외에 중성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193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돼요. 각 시대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원자 모형의 학문적 체계가 이루어졌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의 과학자들이 받는 노벨상을 받아요. 이처럼 이전의 과학 이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과학 이론이 나오면 이전의 과학은 수정되는 것이죠. 즉,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진화론이 허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해요.